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3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개장 전에는 미국 시장 영향으로 상승을 했다가 또 좀 많이 밀렸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증시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선물까지도 좀 살짝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곤 있긴 한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여전히 이제 변동성 리스크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땐 크게 뭐 이 리스크 때문에 3월 초반 때처럼 시장이 크게 밀린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넘은 상황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좀 크게 눌러준다면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고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매도를 하지 마시고 좀 끈기 있게 홀딩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현금이라는 그 비중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게 지금 계좌에서는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SK하이닉스의 분기 실적 뭐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궁금했고요. 뭐 40조가 나오느니 38조가 나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37.6조 원 나왔습니다. 정확히. 근데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옴으로써 어떤 게 분석이 들어가야 되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게 인센티브를 뺀 금액이냐 아니면 인센티브까지 줘야 되는 금액이 포함된 실적이냐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분석해본 결과 인센티브를 뺀 그러니까 임직원들의 인센티브를 뺀 실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조금 뜯어보니까 SK하이닉스의 순이익이 있잖아요. 영업 실적 말고 영업이익 말고 순이익이 40조예요. 근데 보통 임직원들과 10% 계약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으니까 10%를 대략 빼면은 37.6 정도 나오거든요. 40조에 정확히 딱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인센티브를 포함한다면 40조가 찍히는 게 맞다. 근데 어차피 인센티브라는 건 고정비로 빠져야 되니까 영업이익에서는 37.6조 원. 그럼 참 대단한 숫자가 나온 거죠. 이게 왜 대단한 숫자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절대적인 숫자는 적지만 삼성전자는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다음 전장도 있고 뭐 휴대폰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하나 그러니까 HBM, DRAM 요거 하나로 인해서 40조의 수익을 냈다라는 건 참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물론 반도체의 사이클이 이제는 뭐 거의 끝났다. 반도체가 거의 끝물이다. 이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번 당해본 거 아니다. 라는 의견들도 있으시지만 저는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스페이스X 배정 물량이 내달 확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페이스X에 우리나라 미래에셋증권이 지분 투자가 가 있는데 사실은 미국 시장이 처음에 IPO 상장을 하면 국내 투자자들은 그 신규 배정 물량을 받기가 힘들어요. 미국 사람들 위주로 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근데 스페이스X 이번에 상장할 때 배정 물량은 스페이스X가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끌어모으기도 했고 미래에셋증권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PO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스페이스X의 신규 상장주를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 요거를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일단은 미래에셋증권 당연히 회원이어야겠죠. 근데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약간 VIP격 그러니까 좀 자산 가치가 있으신 분들 한해서 배정 물량을 준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상장되면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스페이스X라는 회사 자체는요. 일단은 돈을 잘 법니다. 생각보다 돈을 되게 잘 벌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로켓 추진 연료용 로켓 추진을 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기술이 스페이스X가 유일하기 때문에 물론 며칠 전에 블루오리진 아마존에서도 했지만 스페이스X는 1년 내에 아니면 한 달 내에 날리는 로켓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스페이스X가 한창 이렇게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결국에는 스타링크거든요. 그럼 스타링크라는 거는 우리나라 같이 지금 지상국에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광통신으로 쏘는 게 아니라 위성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 전시 상황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도 그랬고 이번 미국 이란 간의 상황에서도 그랬고 스타링크가 없으면 전쟁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페이스X에 저는 상장되고 나서도 퍼포먼스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의 VIP 분들은 배정 물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 전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참 어제에 이어서 제가 계속 데이터 센터 얘기를 많이 갖고 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들어가는 선박 엔진을 지상으로 끌고 들어와서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만든다. 그게 가스 터빈을 대신해 가지고 선박 엔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가능하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어제는 뭐가 어떻게 됐죠? 현대중공업이 실제로 6,200억을 가지고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오늘은 현대중공업보다 삼성중공업이 또 스타거든요. 네, 부유식 데이터 센터가 나왔습니다. 요게 왜 삼성중공업이 가장 중요하냐면 삼성중공업은 현대중공업처럼 배를 만드는 회사인데 플러스 삼성중공업이 잘하는 건 FLNG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삼성중공업밖에 못합니다. FLNG가 뭐냐면 가스전이나 유전이 바다 안에서 터지잖아요. 바다 안에서도 터지는데 그 바다 안에서 터질 때 거기다가 FLNG 선을 띄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배 같은 거, 배도 아니고 가판 같은 걸 띄워가지고 거기서 가스 채취를 해서 거기서 LNG 선에 가스를 보내가지고 LNG 선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FLNG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그러니까 부유식에 대해서는 또 기술력이 있어서 부유식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삼성중공업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직은 어제 말씀드린 엔진, 선박 엔진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직 뭐 완벽하게 뭐가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열 관리입니다. 열 관리, 발열 관리. 그래서 공냉이라든지 순냉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많이 써야 되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방이 엄청나게 더운데 에어컨을 맨날 24시간 틀으면 전기세가 너무 나가잖아요. 가뜩이나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먹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부유식 데이터 센터가 뭐냐? 바다 위에 데이터 센터를 띄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로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FLNG 같은 부유식 센터를 잘 만드는 게 누구다? 삼성중공업. 그거에 붙어가지고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제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블랙락이 5% 지분 공시를 한 2주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고 블랙락이 삼성중공업을 매수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유식 데이터 센터에 삼성중공업이 대장주다. 결국에는 그제 말한 지금 히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선박 쪽, 조선 쪽도 AI가 붙으니까 역시나 강하게 시세를 뿜어주고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유식 데이터 센터는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삼성중공업이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오늘 원전도 좀 좋았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총수들하고 인도에 들어갔다가 베트남에 나왔는데 베트남에서는 지금 원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기름, 석유, 가스, LNG가 다 막히면서 특히 인도, 베트남, 필리핀 같은 데는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공장을 못 돌리고 서민들이 제대로 전기를 못 쓰고 있습니다. 왜? LNG랑 기름이 없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쓰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진류라는 거를 중동에서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정제하는 시설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정제해서 다시 그걸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석유를 수입했다가 석유를 다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여유가 있는데 필리핀, 베트남, 인도 같은 데는 실제로 우리나라한테 수입을 받아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특히나 지금 제가 말한 이 3개국은 석유보다도 LNG에 대해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인도 같은 데는 LNG 가스통 있죠. LPG 가스통. 그것도 엄청 비싸고요. 식당에서도 식당 영업을 못하고 왜? 가스가 없으니까. 식당 영업을 못하고 그냥 예전 방식이죠. 화덕. 화덕 방식으로 지금 뭐 식당을 운영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베트남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원전 얘기를 전에 우리나라한테 자꾸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한테 자꾸 기름이나 LNG를 빌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급하니까 못 빌려주는데 베트남이 이제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건
우리나라 삼성전자 공장이라든지 이런 제조 공장이 베트남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얘기하는 건 너네가 이렇게 수출을 못 해주면 우리도 너네 거 물건 못 만들어줘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 아, 원전 지어야겠다. 그래서 원전은 물론 위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섹터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원전은 이 동아시아 쪽 호르무즈 때 제대로 데이고 있잖아요. 동아시아인 대만, 일본, 우리나라, 베트남, 뭐 필리핀은 약간은 이제 비싸니까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나라들이 원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주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원전 강국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되는 투자 아이디어.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강세업종과 약세업종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세업종 조선 참 뿌듯합니다. 제가 조선은 너무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조선을 정말 꾹 참고 계셨더라면 2차 전지에 이어서 조선 쪽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을 보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선과 전력기기는 오늘 원전이 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 보시면 되고 기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강세와 약세 이제 둘 다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기판을 제가 강세에 넣은 이유는 뭐냐면 기판도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판을 쉽게 생각하면 기판은요 반도체를 꼽는 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많이 올라서 지금 조정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기판 쪽도 반도체 빨로 좀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 그러면 기판을 빼더라도 조선, 전선, 원전은 뭐에 연결되어 있냐? AI에 무조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조선은 저는 원래 LNG, FLNG 쪽으로 좋게 봤지만 AI에 갑자기 이번 주부터 엮이면서 굉장히 강력한 시세 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세업종은 2차전지 조정 나올만 하죠. 삼성 SDI도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LG엔솔도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는 만약에 좀 쉬어줬다가 밑으로 내려온다? 또다시 매수 포인트 잡아보시면 되고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또 가는 종목 안 가는 종목 굉장히 극명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SK하이닉스가 세론 아닌 세론이 좀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들도 같이 세론이 나와요. 근데 반도체 소부장들의 세론은 좀 큽니다. 왜냐면 너무 비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나 장비 쪽. 그래서 장비 쪽은 너무 비싸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차라리 소재 쪽이나 부품 쪽으로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소재와 부품이 조금 이제 눌림목이 나오면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현대차는 실적이 좀 안 나올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지만 예상보다도 덜 나와서 좀 밀리긴 하는데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